지역 밀착형 로컬 프로그램 전북 오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지역 작가 신간을 소개합니다.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은 책이 좋아. 오늘도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미애 시인께서는 늘 이렇게 만면에 미소를 띠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시를 소개해 주시니까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행복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기다린다는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도 더 좋은 작품을, 더 좋은 작가를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야겠다. 이런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을 네. 느끼게 됩니다. 네, 저도 지역 방송으로서 우리 지역의 작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마련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네, 더욱 네. 책임감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더더군다나 우리 조미애 시인께서 안목이 뛰어나시기도 하고 지역적으로도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또 감사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뭐 의도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네. 어쩌다 보니까 작가들이 이처럼 모든 지역에 우리 전라북도의 각 지역에서 네. 그 지역에 사시면서 좋은 작품을 발표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새삼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우리 이렇게 전북의 좋은 작가님들 좋은 글을 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오늘은 군산에서 네. 사시면서 군산에서 시를 쓰고 있는 문영 시인의 시집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문영 시인이 네. 언제나 푸르던 혹성의 비망록. 조금 시집 네. 이름이 길어요. 네, 어. 언제나 푸르던 혹성의 비망록이라는 시집을 냈는데 네. 네. 시집의 제목도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네네. 혹성이라고 하는 네. 것이 마치 이 혹성이 지구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읽게 됩니다. 네네. 참 궁금한데요. 우선 문영 시인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문영 시인은 1997년에 한맹문학으로 등단을 한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산문인협회, 또 한국문인협회, 전북시인협회 이렇게 활동하면서 청하문학, 문예운동, 시산맥, 석조문학 동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이번 시집이 두 번째 시집인데 첫 시집의 제목이 똥파리. 네. 상당히 금방 들려오죠. 네. 그리고 이번에 언제나 푸르던 혹성의 비망록 이렇게 두 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네. 또 이런 제목을 취하실 만큼 또 어떤 창의력이나 시적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 네. 같은데요. 어떤 분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그분은 작가관이 네, 궁금해요. 맞아요. 문영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는 시. 그러니까 굉장히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애를 써왔구나 하는 것을 작가의 말에서 느끼게 됩니다. 시의 곁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름으로 천착해 왔지만 떡잎 한 장 뚫지 못하고 거세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어쩌다 이 천형의 길에 들어서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후회는 없다. 작가들이 글 쓰는 건 참 어렵다고 하죠. 맞아요. 네, 오히려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놓을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천형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네. 이 문학에 그리고 시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 문영 시인이 이런 말을 하죠. 이 길이 형극의 길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힘이다 라고 네. 해요. 나도 언젠가 세상과 사람의 중심을 관통하는 그러한 시를 쓰고 싶다라고 합니다. 네. 네. 더더욱 문영 시인의 시 세계가 궁금해지는데요. 시를 한 편 우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문영 시인의 어떤 치열한
시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는 작품이 있어요. 짧은 사행시인데요. 멀미라고 하는 시입니다. 네. 네, 직접 소개해 좀 올리겠습니다. 들어보죠. 네. 네. 멀미, 문영. 나는 날마다 언제 튕겨나갈지 모르는 시속 133km의 회전 그네를 탄다. 이렇게 짧은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작가의 시적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언제, 날마다 언제 튕겨나갈지, 시속, 회전근해 이러한 시어들이 문영 시인이 시 한 편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네. 것을 느끼게 합니다. 네. 네 줄이기 때문에 더 절박하고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문영 시인의 이 시집의 제목이 된 언젠가 푸르던 혹성의 비망로, 네. 이건 시 한 편인데 시의 제목을 시집의 이름으로 붙였거든요. 네. 네, 이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젠가 부르던 혹성의 비망록, 문영. 느티나무에 걸려있던 피아노 한 대가 파열음을 내며 떨어진다. 나팔을 불던 아이가 동굴 속으로 사라지고 깨진 거울 속으로 들어간 두꺼비가 파리떼에 쫓겨 주랭랑친다. 문턱을 넘던 파도가 미끄러져 물고기의 밥이 되고 널브러진 마철로 빌딩 사이로 총구를 내민 가면들이 설사를 한다. 두 개의 검은 태양이 졸리운 듯 하품을 하고 쿨러기는 애비 곁에서 발 없는 계집아이가 기도를 한다. 뿌연 흙먼지 속을 뚫고 온 들깨 무리들이 섬뜩한 눈빛으로 째려본다. 문영 시인의 이 언제나 푸르던 혹성의 비망록 앞부분이에요. 네. 이 시는 27행 정도 되는 조금 긴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 시에 대해서 그 손일학 시인은 절망적 상황에 대한 자의식을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요? 우리가 이 시를 보면 피아노가 느티나무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피아노 굉장히 그 무겁죠. 무게감이 있잖아요. 네. 무겁잖아요. 근데 파열음을 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나팔을 불던 아이가 동굴 속으로 사라져요. 우리가 어떤 동화나 이런 거 생각하게 하죠. 사라지는 아이들. 또 깨진 거울 속으로 들어간 두꺼비가 파리떼에 쫓겨서 주랭랑을 쳐요. 우리가 일상으로 알기는 두꺼비가 파리를 낼름하고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죠. 그런데 오히려 파리떼에 쫓겨서 주랭랑을 치는 거죠. 뭔가 현 상황을 다시 역전하는, 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나 쓸 때 이처럼 뒤집어 보는, 다시 보는 그러한 것들이 이 시에서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이 나를 이 속에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느티나무에 피아노가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뭐라고 그럴까요? 표피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시인이 보고 느끼느냐 하는 것인데 상당히 깊이가 있는 네. 그러한 시입니다. 네. 네, 문영 시인 언제나 푸르던 혹성의 비망록 시집 가운데서 그 시집의 제목이 되었던 언제나 푸르던 혹성의 비망록 앞부분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 시를 쓰기까지 이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또 시가 있다고 네, 하시지요. 그 이제 문영 시인은 늘 좀처럼 시가 곁을 내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상구라는 시인의 작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시를 갈망했는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구라는 시를 소개해 네, 올리겠습니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비상구 문영. 길이 없다. 삐걱이는 어둠을 밟을 때마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욕망보다 깊은 콘크리트 벽. 이제는 들어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 허우적거릴수록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고단했던 생읍 파편들이 무덤처럼 쌓인 모퉁이를 돌면 거기 조등처럼 피어나는 푸른 불꽃. 문영 시인의 비상구 조미애 시인께서 낭송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시인의 작품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네. 다만 이제 느낌으로 이 시인이 그 평소에 시의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천착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저쪽에 한 줄기 비상구의 불빛, 푸른 불빛을 보면서 이게 문학이고 이게 그분이 작가가 쓰는 그 시가 아니었나 이러한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뭐랄까 굉장히 시에 대해 추구하는 바가 여기 이제 표현이 천형, 뭐 형극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갈망하고 계시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더 절실하고 또 그래서 더 절박하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네. 문학을 하고 또 글을 쓰는 분들이 쉽게 물론 윤동주 시인은 쉽게 쓰여진 시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쉽게 글을 쓰거나 그러지 맞습니다. 않잖아요. 네. 다들 힘들고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한 줄을 쓰기 위해서 매우 큰 고통을 늘 감내하는데 특히 문영 시인의 이런 작품들은 작품 하나하나에서 그러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시에 대한 어쩌면은 정말 처절하리만치 깊은 애정이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래서 특히나 우리 가까운 군산에서 시를 쓰시면서 이런 좋은 작품을 쓰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네. 좋은 시, 좋은 시인을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네, 문영 시집 언제나 푸르던 혹성의 비망록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조미애 시인이었습니다.